네, 그럼 본격적으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청년 대변인 이존입니다. 반갑습니다. 힘찬 박수로 후보자를 맞이하겠습니다. 서울교육 대한민국을 바꾸다. 더 질 높은 공교육을 향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며 사랑하는 서울 교육 공동체 여러분,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서울시 교육감 출마를 선언합니다. 2년 만에 드디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었습니다. 코로나19와의 긴 싸움을 마무리하고 이제 본격적인 일상 회복이 시작됐습니다. 감염병 위기 속에서 우리는 낯설고 험한 파도를 무수히 헤쳐왔습니다. 거센 파도가 몰아칠 때면 우리는 방향타를 더욱 단단하게 움켜쥐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 그리고 더 나은 교육이라는 방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2년여 동안 100만 서울 교육 공동체가 감동적인 열정과 헌신 그리고 책임감으로 함께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항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더 남아 있습니다. 1000만 서울 시민 여러분, 90만 학생 여러분, 10만 교직원 여러분, 조금만 더 함께 힘내봅시다. 감사합니다. 먼저 서울교육과 함께 걸어온 8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연과 서울교육은 학교를 안전하게 지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혁신과 미래를 향해 나아가라는 시민들의 명령을 따르던 중에 코로나19 위기를 겪었습니다. 감염병 위기 초기 우리는 처음으로 학교의 공백을 경험했습니다. 풍경처럼 익숙하게 서 있던 학교가 잠시 문을 닫았을 때 얼마나 많은 공백이 생기는지 우리는 생생히 경험했습니다. 이는 학교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는 계기인 동시에 디지털 기반 미래교육의 가능성에 눈뜨는 시간이었습니다. 지자체와 협력하여 교육 소외계층에게 기기를 제공하고 학교의 무선 인프라를 완비하여 사각지대 없이 모두가 학습권을 누릴 수 있도록 원격 교육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불필요한 행정 소요를 최소화하고 학교가 오로지 교육과 방역에만 힘쓸 수 있도록 강력한 뺄셈 행정을 시행했습니다. 공백과 뺄셈의 시간을 보내며 우리가 함께 얻은 깨달음은 교육의 본질 그 자체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방향 없는 변화의 구원은 자칫 교육의 본질을 바라보는 눈을 흐리게 할 수 있습니다. 안정 속에서 교육의 본질을 회복한 다음에야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정말 알차게 꾸려질 수 있었습니다. 조희연과 서울교육은 학교의 문화를 바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8년 전 시민들에게 약속드렸던 혁신은 학교 문화의 이제 근간이 되었습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께 종종 여쭙곤 합니다. 당신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바뀐 서울 학교의 모습이 어떠한 것이냐고 말입니다. 많은 말씀 중에서도 공통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수업에서 발표하고 토론하는 문화가 너무 자연스러워졌다. 조별로 모여 과제를 탐구하고 토론하며 발표하는 모습이 일반적인 모습으로 토론하는 문화가 너무 자연스러워졌고 조별로 모여 과제를 탐구하고 토론하며 발표하는 모습이 일반적인 모습으로 자리 잡았다고 말입니다. 선생님들도 말씀하십니다. 권위적인 학교가 민주적으로 변했고 수평적 논의 구조가 생겼다고 말씀하십니다. 문화를 바꾸는 것, 인식을 바꾸는 것은 정말로 근본적인 일이지만 또한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서울교육은 오랜 수기 과정을 통해 토론이 있는 교직원회의를 만들었고 교원학습 공동체가 확산하며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변화된 문화는 코로나의 위기를 극복하는 학교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조의원과 서울교육은 학교의 공간을 바꿔냈습니다. 4년 전 시민들에게 약속드렸던 미래는 성큼 다가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9세기의 교실에서 20세기의 교사가 21세기의 학생을 가르친다는 세간의 평가는 저는 이제 옛말이 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교는 꿈담 교실과 꿈담 놀이터를 통해 아이들의 창의력을 샘솟게 만드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학교 화장실이 더럽고 무서워서 가지 못한다는 말 역시 옛말이 되었습니다. 감정적인 열정 속에서 17년 만에 설립된 특수학교인 나래학교와 서진학교는 서울교육의 자랑입니다. 저 개인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물리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학생의 사고와 활동 공간도 크게 변했습니다. 중학교에서는 협력 종합예술이 아이들의 창의성과 감수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농촌유학은 영국 BBC 방송에서 주목한 농촌유학은 생태적 감수성을 기르고 아이들에게 제2의 고향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국제공동수업은 교실 공간을 서울에서 전 세계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조의원과 서울교육은 촘촘한 지원으로 학교 안팎을 바꾸어냈습니다. 더 질 높은 공교육으로의 변화, 맘 놓을 수 있는 돌봄에 조의원이 앞장섰습니다. 교육감으로서 마지막 결재는 돌봄 8시 확대 계획안에 서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변화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무상급식 실시 여부가 논쟁거리이던 시절을 넘어 모든 초중고뿐만 아니라 올해 유치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을 완성했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도 시작했고 초중고 입학생들은 입학준비금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도 검정고시를 통해 학업을 계속 이어가게 되었고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아보는 오디세이 학교도 매년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조의원은 하나에도 놓치지 않는 교육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학교 안팎의 변화를 촘촘히 만들어 서울교육을 한 차원 높게 성장시켰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8년 제가 서울교육 공동체와 함께 만든 공교육의 정상화, 공교육의 정상화를 기반으로 이제 더 질 높은 공교육 시대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제 공교육 정상화의 그동안의 성과를 기반으로 더 질 높은 공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자 합니다. 이미 우리 사회의 수준, 우리 학부모의 눈높이는 달라졌습니다. 달라진 수준에 맞는 더 질 높은 교육, 조의원이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 더 질 높은 수업, 더 질 높은 공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과제로서 더 질 높은 수업, 더 질 높은 돌봄, 더 질 높은 방과후 학교, 더 질 높은 학교 급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조의원이 서울시민과 함께 서울교육을 완성하여 대한민국을 바꾸고자 합니다. 더 질 높은 수업, 더 질 높은 돌봄, 더 질 높은 방과후 학교, 더 질 높은 학교 급식 등 교육의 모든 영역에서 질 높은 공교육이 실현될 것입니다. 먼저 모두를 위한 특별한 서울교육을 완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서울시 교육청은 수업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노력을 수행해 왔습니다. 성적에 의한 학생 줄 세우기를 막고 이를 조장하는 일제고사를 폐지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이는 어떤 의미에서는 학생 인권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질 높은 교실은 한 사람만을 위한 교실에서, 한 사람을 위한 교실에서, 한 사람을 위한 교실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잘하는 학생은 더욱 잘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조금 부족한 학생은 특별한 지원을 통해서 이를 극복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저는 코로나를 거치면서 학습 중간층이 줄어든 문제를 강력히 처음으로 제기하며 공론한 바 있습니다. 이제 담대하게 학습 중간층을 복원해야 합니다.
기초학력 부진 학생에 대한 지원도 궁극적으로는 학습 중간층의 확대를 지향하고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학습을 강요하던 시절은 근대화를 선도하는 1등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선진화되면서 각 분야에서 세계적인 1등은 이미 우리 곁에, 이미 우리 아이들 중에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후진국이었을 때는 10,000명을 먹여 살리는 1등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단계는 지났습니다. 더구나 저출산 시대에 지금 들었습니다. 이제 아이 하나하나가 잠재적 역량을 100%, 200% 발휘할 수 있도록 성장시키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소수의 학생만을 위한 수월성 교육이 과거의 방향이었다면 저는 이제 모두를 위한 수월성 교육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더 질 높은 교육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더 질 높은 교육을 위해서는 현재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개별화 맞춤형 교육이 필요합니다. 개별 학생들의 역량에 맞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저는 새로운 기술,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학습 지원 시대로 가야 합니다. 또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재직하던 시절에 이미 그 초석은 만들었습니다. 17개 시도교육청 중에 이 분야에서 가장 선도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서울과 경남이, 서울교육청과 경남교육청이 함께 이 새로운 길을 신속하게 개척하기 위해 전면 협력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더불어 학생 맞춤형 교육의 전문가인 선생님들께서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사들의 교육과정 편성권을 확대하고 강화하고 교육학습 공동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 교사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는 여건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 높은 수업은 생각하는 교실을 만드는 데서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는 더 질 높은 수업,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교육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저는 서울교육청과 함께 비판적, 창의융합적 사고력을 키우는 쓰기 중심의 교육과정 수업 평가 모델, 이른바 클래스 모델을 개발한 바 있습니다. 개발해가고 있습니다. 완성해가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수업을 중점에 두고 생각을 글로, 에세이로 전환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정책을 전면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저는 생각을 쓰는 교실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기존의 사고에 얽매이지 않는 비판적, 창의융합적 생각을 키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글로 쓰면서 그 사고를 체계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 수업평가 혁신의 방법론으로 자주 언급되는 IB, 인터내셔널 바칼로리아도 기본적으로 이 지향 위에 서 있습니다. 저는 IB 방법론도 과감히 수용함으로써 KB, 코리안 바칼로리아를 한국형 바칼로리아의 길을 개척하고자 합니다. 이제는 암기식 지식교육의 시대를 끝내야 합니다. 저는 정답이 없는 문제를 출제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모방을 넘어 창조로 가는 길을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더 질 높은 돌봄, 고품질의 방과후 학교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 높은 돌봄 역시 서울교육의 새로운 과제가 되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오후 8시까지 학교 돌봄이 이루어지는 교회간에 마지막 결제를 했습니다. 돌봄 시간을 오후 8시까지 늘리는 것은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공약이기도 합니다. 많은 학부모가 원하던 일이기에 전국에서 최초로 이를 선도하고자 합니다. 7월 이후 조속히 논의를 확대하여 8시까지의 돌봄 시대를 내년부터 열겠습니다. 당연히 돌봄의 질도 높아져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돼야 합니다. 아이들은 다양한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잠재력이 현재화된 역량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할 수 있도록 그 잠재력은 다양한 형태로 만개할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방과후 학교 역시 고품질로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더 질 높은 방과후 학교를 위해서 강사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자 합니다. 언제나 그렇듯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이는 방과후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과후 학교 강사에 대한 투자를 통해 학교별로 특색에 맞는 고품질의 방과후 학교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 높은 급식, 학교 급식을 5찬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5찬으로 업그레이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10여 년 동안의 친환경 무상급식은 세계적으로도 부러워하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학교 급식은 모든 학생이 보편적으로 무료로 급식을 먹을 수 있게 된 것에 이어서 친환경 식사까지 할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오무급식을 표방하고 실천해 왔습니다. 잔류농약, 방사능, 항생제, 화학적 합성 첨가물 그리고 GMO가 없는 급식을 추구해 왔습니다. 이것의 마지막 단계로 GMO 식품을 학교 급식에서 완전히 추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채식 선택제도 더욱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를 거치면서 운동량이 줄어서 아이들의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비만 등 성인병에 준하는 이상 증상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질 높은, 더 건강한 학교 급식으로 이러한 건강 위협에 맞서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친환경 무상급식의 영향으로 아이들이 밥 먹으러 학교 간다는 말을 심심찮게 듣습니다. 사실 학부모의 부릅뜬 눈이 높은 눈높이가 학교 급식의 질을 높여왔습니다. 앞으로 학교 급식에 대한 학부모 모니터의 질과 폭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학교 급식이 5찬이 되는 날, 우리는 자랑스럽게 학교 급식을 K-에듀의 중요한 항목으로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저는 오늘 특별히 공존의 사회, 공존의 교육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존의 사회, 공존의 교육을 통해서 서울교육이 대한민국을 바꾸는 계기가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저는 공존의 교육으로 서울교육이 대한민국을 바꾼다는 담대한 꿈을 꾸어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는 양극화의 몸살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적 양극화는 물론 정치적 양극화도 심각합니다. 과거의 대선은 우리 사회의 치열한 갈등을 매듭짓고 국민이 선택한 새로운 기조 아래서 그동안의 갈등을 정리하고 조화시키고 재정리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경험할 것입니다. 이번 대선이 끝나도 이러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사회가 메우기 힘든 양극화의 깊은 골짜기로 빠져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의견과 신념의 차이를 존중하면서도 공존의 여백을 찾는 사회문화적, 정치적, 사회적, 교육적 기반이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감히 공존의 사회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것의 중요한 기반으로 공존의 교육을 지향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존을 만드는 새로운 지혜가 필요합니다. 인간과 인간의 공존, 수도권과 지방의 공존은 물론이고 이제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위한 새로운 지혜도 필요한 상황에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과 인간의 공존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세월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발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80년대 이후 대한민국은 민주화의 시대였습니다. 이 민주화는 과거 권위주의 혹은 독재를 대립물로 하는 개혁을 의미합니다. 권위주의 하에서 개인들은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근대화라는 이름으로 국가발전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공익의 이름으로 개인들의 이익이나 이해가 쉽사리 무시되었습니다. 재개발이라는 이름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민주화의 과정은 바로 이러한 권위주의 시대의 유산을 극복해 오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의 개인이나 집단들은 자신들의 권리와 이해관계를 지키고 확대하기 위해서 당당하게 때로는 전투적으로 행동합니다. 물론 앞으로 권리의 역사, 개인의 이해관계를 지키고 확대하는 긴 여정도 남아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제 한 단계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민주공화국의 민주를 실현하는 도정을 지나 이제 다음에 공화의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화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고민을 결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화적 자치와 공화적 관계 양식이 일정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저는 공존의 사회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개인의 이해관계를 넘어 공동체를 생각하고 자신의 권리와 이해조차도 타인과 이웃 공동체를 위해 양보하거나 그 실현의 과정에서 타인의 권리와 이해의 조화와 균형을 생각해야 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교육자로서 이 공존의 사회를 이루기 위한 공존의 교육에 나서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보와 보수를 넘어서 좌와 우의 경계를 넘어 서로의 차이를 충분히 존중하면서도 생각이 겹치는 부분을 찾아내고 치열하게 토론하면서도 공존의 과제 앞에서는 협력하는 공존의 사회, 공존의 교육, 조희연과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추구해오던 민주시민 교육을 이제 민주시민 2.0으로 표현해서 이 공존의 교육을 담아보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동안 민주시민 교육은 자신의 권리와 의견을 담대하게 표현하는 당당한 주체를 강조했습니다. 이제 당당하면서도 상호 존중의 자세를 갖는 시민성도 강조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그 상호 존중은 단지 한국적 기준뿐만 아니라 세계적 표준에도 부응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제가 앞장서 왔던 세계 시민형 민주 시민 교육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존의 민주 시민 교육을 공화를 지향하는 민주 시민 교육 2.0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이미 저는 토론 교육을 중요한 방법론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토론하는 교실, 토론하는 학교, 토론하는 사회라는 슬로건을 만든 바 있습니다. 토론하는 교실, 토론하는 학교, 토론하는 사회가 출현해야 합니다.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토론하는 교실에서부터 공존하는 사회가 출발할 수 있습니다. 토론하는 교실을 통해 우리 미래 세대가 공존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상호 존중의 자세를 형성하는 데에는 세계적인 보편성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족, 국가, 인종, 문화의 차이를 갖는 다른 나라의 학생과의 만남과 토론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실시간 국제 공동 수업이라는 수업 방법론을 세계 최초로 발명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몇 년 후면 일반화될 것입니다. 실시간 국제 공동 수업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한국 친구들뿐만 아니라 지구촌의 다양한 친구들과 상호 존중하는 세계 시민형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 안팎을 아우르는 통합 교육 지원 시스템도 공존을 위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학교 안에 모범적인 학생과 학교 밖에 일탈하는 청소년으로 양분화되어 우리는 학생들을 보았습니다. 그런 이분화된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이런 학생상을 이제 넘어서야 됩니다. 이제 그 사이 어딘가에 존재하는 다양한 유형의 학생들에게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교실에는 국제수학 올림피아드에 1등하는 학생이 있는 반면에 수학 시간에 잠자는 수포자도 있습니다. 빠른 학습자가 있는 반면에 느린 학습자도 있습니다.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교를 벗어나 학교 밖에 대안학교에서 학업을 이어가는 학생도 많습니다. 학교 졸업장 대신 검정고시와 학력 인정 사업을 통해 최종 학력 증명서를 받는 학생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은 소중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학생들을 위해 저는 학교 안과 밖을 연결하는
통합적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임기 동안 이미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확대했으며 학교 밖 학생들을 위한 교육 참여 수당을 신설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학교 밖 학생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배움을 이어가도록 하는 종합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홈스쿨링 학생을 위한 종합적인 더욱 발전된 지원 정책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저는 학교 밖 학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학교 밖 학생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적극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존의 교육은 다양성 교육이 가능할 때 꽃피울 수 있습니다. 다양성 교육을 교실에서 그리고 학교 안과 밖에서 확대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정책 방향을 추진하겠습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앞으로 서울학교에서는 더욱 깊게 가르치고 더 넓게 배울 것입니다. 더 크게 성장하는 서울 학생들을 함께 기대해 주십시오. 학생 한 명 한 명은 그 안에 거대한 우주를 담고 있습니다. 우주와 같이 소중한 존재를 소중히 여겨 소중히 키워낼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은 머지않은 오늘로 다가와 있습니다. 맞춤형으로 자신의 속도에 맞추어 학력과 인성을 키워나가고 자신의 진로를 찾아가는 그런 서울교육은 대한민국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앞으로의 서울교육은 학생들의 학력과 인성과 진로를 책임질 것입니다. 조연히 서울교육과 함께 학생들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제가 함께 일했던 신영복 선생이 서화에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높은 벽에서 일하는 화공은 자기가 쓴 글씨가 바른지 삐뚤어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결국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물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 집무실은 서울시 교육청 9층에 있습니다. 다시 1층 현관밖에 나와 교육청 건물을 올려다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교육청 바깥으로 나가서 교육청을 올려다보고 우러러보게 될 것입니다. 학교 밖에서 학교를 올려다보게 될 것입니다. 저로서도 감회가 새롭습니다. 몸을 낮춰서 그동안 제가 쓴 글씨가 우리 서울교육가족과 서울교육청 가족과 함께 쓴 글씨가 바른지 삐뚤어졌는지 겸허한 자세로 돌아보겠습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8년 임기를 무사히 마쳐낸 선출직 서울시 교육감으로서 남은 4년 마지막 완성을 위해 힘차게 달리고자 합니다. 모두가 누리는 더 질 높은 공교육, 세계와 소통하고 공존하는 교육, 대한민국을 공존의 사회로 만드는 공존의 교육, 조연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학생을 위한, 학부모를 위한, 그리고 서울과 대한민국 교육을 위한 뜻이 담긴 조희연 교육감 출마 결의자의 출마 선언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응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